고고쇼 첫 번째 순서인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함께 예측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뵙는 건 처음인데요. 네.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오늘 양 증시가 기분 좋게 좀 반등이 나아졌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 증시는 소폭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 막판에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증시가 오늘 1% 이상의 아주 강한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와줬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조선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경기 민감주들도 좀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좀 증시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증시 안에서는 그래도 너무 좀 이제 테마성 이슈가 있는 인물주들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던 하루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떤 공약 주들, 또 부동산 관련돼서 건설,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수급 자체가 3월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관련된 IT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장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그 상패 시즌 막바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투심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섹터라든지 5G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은 나오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분산되고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려면요. 아무래도 3월 이후에 좀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증시가 살짝 숨고르기 양상이 좀 보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서서히 좀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늘 경기 민감주들 또 어느 정도 좀 선방했던 하루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수급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민감주의 흐름 상당히 좋았고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준호 매니저 적중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볼게요. 네, 100% 가운데 90%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적중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를 메운 키워드를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해운주가 1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조선주 그리고 또 물류 운송이 5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좀 수혜주 운하 관련해서 자리하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이번 주에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3위 차지했고요. 경영권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도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또 건축자재, 시멘트,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은 테마들도 있었고요.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철강주도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게임주 9위, 탄소섬유 10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키워드로 랭크가 됐네요. 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종가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종목은 HMM이었습니다. 작년에 10년 만에 적자를 탈피하고 나서 주가가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의 흐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15%대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조선주 내에서 돋보였습니다. 6% 상승했고요. SK텔레콤이 또 3위를 차지하면서 이틀 전에는 KT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SK텔레콤이 통신주 내에서 주목받았고요. 오늘 통신 3사가 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호석유 4위 차지했고요. 태웅로직스가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보광산업도 상한가 보여줬고요. 쌍용양회 7%대 상승, 동국제강도 7%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돋보였습니다. NC소프트는 연일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어제도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는데요. 오늘 또 한 번 급등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한 종목 분석을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해운주를 짚어봐야겠죠. HMM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가 일어났죠. 이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 또 해운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매니저님? 네, 죄송합니다. 네, 좀 급하셨네요. 네, H&M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상 물달용 증가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한 달 정도 조기 투입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 또 이제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면서 오늘 또 21% 장중에 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진짜 올해만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00% 이상의 좀 큰 상승, 거의 10배 이상의 지금 상승 랠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 상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거의 상반기에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21%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15%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좀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기대감들이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지금 바닥국 대비해서 거의 지금 10배 이상의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고요. 오히려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익절가를 좀 상향해 나가면서 목표가도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 목표가를 좀 상향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H&M 외에도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멘트를 비롯해서 정책 관련 종목들도 좀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아 나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H&M 같은 경우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되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종목이 솔직히 올해 이 H&M보다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종목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나와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익절가만 높여가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늘도 뭐 34,000원, 오늘도 거의 오늘 좀 컸어요. 21%나 이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종가가 34,000원에 끝났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에 들어갔을 때 왜 제가 좀 우려를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10%에서 15% 정도의 어떤 건강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의 이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갔을 때는 또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의 어떤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 종목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일단 익절가를 조금 높여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떤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34,150원 라인대에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최소 3만 원대를 어떤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설정하셔가지고요. 3만 원 라인대를 좀 익절 라인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5에서 10% 일단 짧게 신고가 라인대에서 사실상 목표가를 맞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라인대를 일단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셔가지고 5에서 10% 정도 목표가를 계속 상향해 나가면서 조금씩 익절가도 같이 올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조금 현명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주가가 바닥 대비 사실 막 하루에 상한가만 들어가도 그 자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신규 매수는 되도록 자제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익절가를 상향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지 다음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네, 2위를 차지한 삼성중공업입니다.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규모가요, 단일 선박건조 계약으로는 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H&M과 같이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내에서 가장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동 업황에서 뭐 강하게 슈팅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거의 6%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2조 8천
원 정도의 수주를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역대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 수주 물량의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 이상의 상승 마감했고 앞으로도 이제 해상 물동량이 계속 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HNN과 같이 우리가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좀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이제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기에는 지금 직전 고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승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대 7,600원 라인대를 돌파를 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라는 의견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3위 연달아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 지배 구조를 개편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또 자회사인 웨이브가 콘텐츠 분야에 1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OTT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늘 콘텐츠를 매니저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통신주 올해 전망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SK텔레콤도 일단 고 의견을 드릴 텐데요. 뭐 네. 일단 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뭐 KT에서도 최근에 콘텐츠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계속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지금 글로벌 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애플 TV, 지금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SK텔레콤과 또 국내 3사 통신 업체들도 지금 이제 콘텐츠 업체들과의 계속해서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콘텐츠 개발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호재까지도 이어지면서 시총이 7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호평이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8%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항상 이제 콘텐츠 섹터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고 시장 대비 상관계수가 굉장히 적고요. 올해 상반기에 좀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는 최대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또 1월 말부터 계속해서 뭐 IT 섹터라든지 또 제약바이오 섹터 시장과 상관계수 높은 종목들은 굉장히 조정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콘텐츠 관련 섹터 특히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나 또 KT에서도 새롭게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해서 뭐 콘텐츠 사업을 계속 확대, OTT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갔을 때 그에 따른 또 실적 턴 어라운드도 분명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큰 상승에 나와줬는데 그 흐름들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더욱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콘텐츠 관련해서도 올해 상반기에 중기적인 시각에서도 충분히 추가 슈팅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요. 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SK텔레콤 당장 다음 거래일에도 고이고 또 경기 회복에 따라 통신주 주가 상승도 견인이 될 수 있고 또 OTT 업계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입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6위를 차지한 보광산업인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사의 레미콘 생산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일단 보강사업도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최대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대 이제 정책 섹터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차기 대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레미콘 관련해서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레미콘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뿐만 아니라 대규모 SOC 투자에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오늘 다른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나 뭐 레미콘 관련 섹터 종목들 대비해서도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이 종목이 또 정치 인물주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살짝 이제 묶여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좀 상한가에 진입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정치 인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올해 뭐 차기 대권까지 이어지는 최대 쟁점 화두는 부동산 경기를 잡는 것이고 그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걸 가장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이제 건설 관련해서 또 SOC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 레미콘,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해저 터널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속도로 지하화 여러 가지 모멘텀에 계속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좀 큰 상승은 좀 정치 인물주로도 같이 좀 묶여가지고 좀 큰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권 정책의 핵심과도 엮여 있고 또 대규모 SOC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지 다음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를 차지한 NC소프트인데요. 인기 게임 리니지가 또 게이머들의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이틀 연속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규제 법안도 나오고 신작 연기, 실적 문제 등 사중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게임 업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고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오늘 뭐 일시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린저씨라고 하죠. 그래서 리니지와 아저씨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뭐 30% 이상이 지금 불만이 나오면서 좀 이제 이용자들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좀 악재에는 부딪힌 건 사실이지만 게임 업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메타버스 수혜 섹터로 묶이면서 VR 게임 또 그리고 뭐 웹툰이라든지 또 M 게임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김택진 회장도 이제 3년 임기를 다시 한번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악재로 오늘 조금 뭐 소폭 조정 흐름이 나왔었지만 앞으로는 좀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단기적으로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NC소프트 하면 대표적인 게임 대형주잖아요. 이 네. 보유자분들이 상당히 좀 아찔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악재들이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중 악재가 겹친 터라. 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보유해 나가면서 대응하면 될까요? 네, 일단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행성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 이제 이득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에 네. 따른 피해를 받은 이용자들이 지금 대거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전일 오늘 그래도 좀 조정폭이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큰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도 막판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택진 대표 체제가 또 앞으로 3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리니지 게임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해서 모멘텀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NC소프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악재인 건 맞지만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모습이고 사실상 이 정도 악재가 나왔으면 더욱더 큰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게임 업황 자체가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저가 매수도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악재가 이미 수면 위로 좀 올라온 악재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악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실적으로 계속 큰 압박을 하기에는 좀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95만 원 좀 안착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95만 원까지는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게임 업황의 어떤 회복과 또 언택트 시대 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게임 업황 자체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또 한 해이기 때문에 또 이제 NC소프트가 그 중에 가장 또 대표 종목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서 또 소폭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저가 매수도 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또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줬고 또 중국 판호 개방이라든지 또 게임주의 업황 회복이라는 모멘텀으로도 상승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요. 오늘 올고를 주셨네요. 네. 네, 그럼 이들 중에서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 꼽아볼까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베스트 종목은요. 또 시멘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쌍용 양회라는 종목을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시멘트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궐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도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공급을 서울시에만 분당 신도시의 3배 이상의 부동산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만큼 오히려 관련해서 또 건설 관련주, 또 대형 건설주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대형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멘트 관련 섹터들은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SOC 관련해서 무슨 뭐 해저 터널이라든지 아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고속도로 지하화든지 또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시멘트 관련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 흐름 나와줬었고요. 또 쌍용양에도 또 시멘트 관련 종목에서도 또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직전 최근에 박스권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8,500원 라인대를 이제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6,700원 라인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7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설정하셔서 6,800원이나 6,900원 부근대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궐선거 이후에도 차기 대권까지도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인 시각에도 시멘트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쌍용양획 꼽아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8,500원 세워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더 많은 이야기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 뭐 조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오늘 시장에서 살짝 소외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장 초반에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 건설 관련 종목들만 좀 큰 상승이 나와줬고, 그 전반적으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특히 뭐 IT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의 수급이 더욱더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기간도 최근 들어서 시장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4월 달을 준비하는 또 가장 강력한 섹터와 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4시 1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4시 10분부터 무료 방송 이어지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